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것은 금괴와 스위스 계좌가 아니라 설 연휴 흥행을 겨냥해 개봉한 영화 남산의 부장들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월 26일 실제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에 대한 얘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주연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의 우민호 감독 작품인데요. 우민호 감독은 영화 내부자들, 마약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영화 내부자들에는 배우 백윤식 씨와 김홍바 씨가 조국일보 주간과 미래자동차 회장 역할을 하며 배우 이경영 씨는 대선 후보인 현역 국회의원 역할을 합니다. 조국일보는 누구에게나 조선일보를 연상케 하며 대기업 회장과 정치인, 그 내부자들을 사회에서 가장 악마 같은 존재로 묘사하는 영화. 단연 대한민국에서 보수 세력을 까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자동차 회장의 빨갱이 새끼들이란 대사는 마치 보수 기득권층은 자기네들에게 반하면 전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듯하게 관객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빨갱이란 말은 비속어이며 공식 석상의 언어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사회주의자를 비하하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줬던 북한에게 굴종적인 모습들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해가 될 만한 정책들이 요즘 같은 시대에도 빨갱이란 말이 쓰이게끔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산의 부장들 영화를 얘기하려다가 왜 내부자들 얘기를 했냐고요? 똑같은 영화 감독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똑같이 영화가 특정 정치 세력에 반감을 가지고 편향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마약왕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 송강호 씨가 연기했던 주인공 이두삼 씨는 겉으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박정희 시대를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를 했음에도 수출업에 큰 기여를 했다며 표창을 받고 애국을 말하면서도 사실은 일본과 깊숙이 내통하던 이두삼의 모습은 대한민국 보수 세력은 친일 세력이며 더러운 작자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반일 감정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또 한번 생각나는 지점입니다. 영화와는 다르게 명백히 사실만을 얘기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유학 공부를 한 것이죠. 후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는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적도 없으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허벌판의 대한민국에서 일본에게 돈을 받아 경제 발전에 종잣돈을 마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 대통령이지 일본을 위해서 일한 대통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친일파와 연결시키면 대한민국에선 매국노가 되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친일파라고 여러 정치 세력들이 항상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죠.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이런 영화들, 문화계까지도 그렇습니다. 이제 드디어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런 현대사를 다룬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허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그것을 역사의 진실처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남산의 부장들에서는 실제 역사적 인물과 영화 속 주인공들의 이름이 다르게 나오지만 저는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사용하여 영화에서의 허구와 사실을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미국 하원의 청문회에 나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증언을 한 때가 11.6 사태의 40일 전이라고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형욱 부장이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와 증언을 한 것은 1977년이고 11.6은 1979년이므로 40일 전이 아니라 약 2년 전입니다.
영화 속에선 김재규가 5.16 군사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고향이 같고 군 시절 인연으로 5.16 이후 발탁되는 인물입니다. 영화 속에서 김영욱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아주 대단한 명분을 가진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중정부장 시절 야당 세력 정치인들에게 고문은 물론 야당 대선 후보 윤보선을 저격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또한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 살해 미수까지 저질렀을 정도로 역대 중정부장 중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만섭 의원이 삼성 개헌을 반대하자 김영욱이 직접 고문을 해 삼성 개헌을 통과시키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삼성 개헌을 앞두고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이후라 김영욱은 물러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김영욱은 앙심을 품고 이만섭 전 의장을 해치우라고 지시했고 이것을 알게 된 박정희 대통령은 직접 김영욱에게 전화를 걸어 만일 김 부장이 이만섭 의원 몸에 손을 대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김영욱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삼성 개헌은 통과됩니다. 영화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정조차 믿지 않아서 사설 정보기관을 운영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아닙니다. 사설 정보기관은 박정희가 아니라 차지철 경호실장이 별도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는 병적으로 권력 집착과 정보 독점욕이 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막바지에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금고에서 금괴와 스위스 계좌 등을 꺼내 더블백에 쓸어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음을 암시하는 장치로 보여집니다. 실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것은 금괴와 스위스 계좌가 아니라 비서실 압수수색 도중 나온 9억 원의 수표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 중 3억 원은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유용했고 6억 원은 유족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 거짓 장치를 만든 것이죠. 영화를 전체적으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찌든 부패한 지도자로 나오고 박정희를 암살한 김재규는 자유민주 열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는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을 균형감 있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첨예하게 북한과 대치 중이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 지 고작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세계 최고 선진국인 미국은 흑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몇백 년이 걸렸고 영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갖는데도 몇백 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후퇴시켰다는 말은 너무나도 단세포 같은 주장입니다. 뒤처진 나라에서 아무리 좋은 정치 제도를 가져와 봤자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살지 않으면 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박정희 시대는 그 어떤 나라보다 민주화를 앞당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군사 독재라는 것이 민주주의와는 대치되는 말이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 생각하면 박정희 대통령 또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한 인간일 뿐이며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권력 앞에서는 나약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지만 오늘날의 잣대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의 잣대로 6명의 부인을 가진 세종대왕을 평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킵니다.